반갑습니다. 엑셀을 대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화 과정 1차 시리즈 S 시리즈 함수를 이용한 피벗 테이블처럼 값을 가공해보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표는 백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규화되는 과정은 오른쪽에 있는 S 시리즈 함수를 활용을 해서 월별 그리고 품목이 마주치는 그 구간에 대한 월별 판매량 합계 또는 월별 매출액 평균을 구해보는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 겁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데이터를 쉽게 가공해 갈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정보를 가공을 할 때 세로로 정보를 많이 가공을 하죠. 가로로 정보가 가공되어 있는 경우는 한 시트 안에서 정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로로 정보를 쌓아가면서 가공을 하게 되어 있죠. 이 과정을 정규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행에 대한 열 정보 그리고 열에 대한 품목 정보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백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월별 품목에 대한 판매량 합계라든지 영업 일수 그리고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표를 가공을 해서 정규화 시킬 때 사용하게 될 함수는 S 시리즈 함수 3가지가 사용이 될 거고요. 합계 그리고 평균, 개수를 구하는 기본 함수의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S 시리즈 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정규화할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정규화를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셀 포인터를 I3 셀에 찍어 주신 다음에 월별 품목 판매량 합계라고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합계를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SUMIF S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다중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월과 품목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SUMIF S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SUMIF S 함수를 사용을 할 때 특히 이렇게 날짜를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먼스 함수 같은 배열로 범위 부분을 참조해서 함수를 가공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스 함수를 활용을 해서 미리 값을 가공을 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서 날짜가 시작되는 첫 구간을 범위 정해 주시고 먼스 함수 안에 인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범위 정해 주시고 컨트롤 D 해서 값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SUMIF S 함수로 월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월 정보를 전체 범위 선택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여기 정보를 그대로 행 목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 선택하에 붙여넣기 값으로 붙여넣도록 할 거고요. 데이터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통해서 고유한 속성값 즉 몇 개의 월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보를 분석하기 쉽게 중복값을 제거해 줄 거고요. 그 제거된 월 정보를 가지고 바로 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복값 제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6개의 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품목을 이렇게 오른쪽 열로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해볼게요. 품목 부분을 전체 범위 선택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도록 할게요. 값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바로 범위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 눌러주시고 여기에서는 지금 머리글이 따로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박스를 해제해 놓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의 고유한 속성값이 출력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 정보를 복사해서 이 구간 지금 J 5번 셀로 이동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행렬 바꿈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정보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만 들어와 있는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해 와주시고 G표준 선택되어져 있죠. 문자 단위 월을 출력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월이라는 정보를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원래 쌍따옴표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셀 서식 논리 상자 같은 걸 출력을 했을 때는 쌍따옴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문자는 인식이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가둬두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월 정보가 이렇게 행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품목 정보는 열로 정보가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상자 불러주시고 테두리 점선 선택 윤곽선 안쪽 확인 그리고 홈 탭에서
맞춤을 가운데로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색깔을 제가 미리 선택해 놓은 색깔 하나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씨는 조금 진하게 머리글 목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는 이제 시작이 되었죠. 월 정보는 행으로, 그리고 품목 정보는 목록 열구간으로 배치를 해 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정보가 이렇게 가로로 펼쳐져 있죠. 보통 우리가 정보를 가공할 때 가로로 정보를 가공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정보를 가공하게 되면 정보를 분석하기가 더 용이하겠죠. 사용자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과 목록 밑에 셀 포인터 찍어주시고요. 지금은 다중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sumif s 함수를 활용을 해서 판매량 합계, 지금 2열에 있죠. 이 합계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요. sumif s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sum range, 즉 더할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값은 판매량 구간이죠. 그래서 2열을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첫 번째 range 1, 이 구간은 지금 왼쪽에 있는 행정보에 대한 범위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열을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범위가 고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범위 선택하고 절대 참조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첫 번째 크리테리아 부분은 왼쪽에 있는 월 정보가 됩니다. 지금은 정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점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I 6번 셀을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월에 대한 정보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붙여 넣었을 때 해당하는 I열은 월이 들어가 있는 정보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래로는 복사 붙여 넣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행 구간에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고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논리를 걸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을게요. 두 번째 레인지 정보는 품목을 만족해야 되는 범위가 있는 C열, 품목이 들어가 있는 전체 범위를 선택해주고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목 구간도 범위가 전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참조해두도록 하고요. 콤마 찍고 크리테리아 기준이 되는 값은 사과가 있는 이 J5번 셀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호마 참조를 이렇게 행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값을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J에서 K, K에서 L, 즉 이 부분 열 구간은 계속 움직여야 되죠. 근데 5라는 행번호 값은 아래로 복사 붙여 넣기 했을 때 고정이 돼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행번호 앞에만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서 혼합 참조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1861 이 값이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과에 대한 1월달 판매량에 대한 전체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과라는 품목이 여기 있네요. 사과, 그리고 컨트롤 버튼 누른 채 다음 사과 목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월 20일에 사과가 또 있네요. 컨트롤 버튼 누른 채 클릭, 그리고 아래로 조금 더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1월 29일에 사과, 컨트롤 버튼 누른 채 클릭, 그리고 1월 달에는 더 이상 사과가 없네요. 그래서 다중 선택한 이 구간의 전체 합계 오른쪽 아래에 합계가 186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61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구간 아래로 당겨주시고 오른쪽으로도 당겨서 첫 번째 정규화 테이블 sumif s 함수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G열에 이 한 열 구간을 정보를 추가를 했었죠. 그런데 난 이렇게 열 정보를 추가하기가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릴 sumProduct 함수를 사용하게 되시면 굳이 월 정보 한 열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정보를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논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월 정보를 한 열 추가를 해서 값을 가공하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sumProduct 함수는 기본적으로 배열을 참조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 다른 식을 가공을 할 때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umif s 함수를 활용해서 한 열을 추가하는 게 작업을 하실 땐 더 용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월별, 품목별 판매량 합계를 클릭을 해서 복사 붙여 넣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sumif s가 아니라 sumProduct 함수를 활용을 해서 똑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을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 목록값 중에 서식이라는 값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서식이 먼저 출력이 되었고요. 1월 이 구간을 복사해서 일단 붙여 넣고요. 목록을 복사해서 또 붙여 놓도록 할게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복사해서 값으로 가져와도 상관은 없겠죠. 복사해 주시고 이 구간에 오셔가지고 컨트롤 V 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만 지워주셔도 똑같이 표는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목록 구간은 지금 함수가 다르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범위 지정해 주시고 클릭해서 색깔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월이라는 지열을 참조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고자 한 월별, 품목별, 판매량 합계를 바로 출력을 받아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sum product 함수 불러주시고 갈로를 먼저 열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months 함수 바로 불러주시고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months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날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비열을 이렇게 전체 범위를 선택해 주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판매일이라는 이 정보 값은 문자 정보죠. 이 아래 구간은 모두 숫자 정보고 여기는 문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시켜주게 되면 배열을 참조할 때 우리는 곱하기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이 숫자가 아닌 값이 들어오게 되면 배열 논리를 통해서 true and false로 값을 곱해서 다 더해야 되는데 이 문자 값 때문에 값이 출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범위를 여기서부터 지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론 찍도록 할게요. 이 구간은 정보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한 3000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정보가 들어와 있는 행번호 정보는 177행까지 있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값이 들어올 수 있도록 3000이라고 값을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드래그 해주시고 절대 참조로 값을 고정해 놓도록 할게요. 원스 함수 갈로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는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월 정보 목록 값을 이렇게 찍어 놓도록 할게요. 지금도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서 숫자 1월이라는 정보 값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은 혼합 참조로 열 구간은 고정이 되어 있고 행 구간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참조를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스 함수에 매칭이 되는 첫 번째 조건 값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곱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열이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첫 번째 값, 숫자 값과 매칭이 되는 이제 목록 값, 이 구간을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갈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었죠. 지금은 다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값 구간에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으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범위만 지정, 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문자만 들어가 있는 범위만 지정해 주시는 게 논리를 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갈로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품목을 만족해야 되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내렸고요. 지금 또 배열에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은 B6번부터 시작을 했고 끝나는 지점이 3000번 행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간도 이렇게 행 개수를 꼭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시고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는 이 구간에서 지금 이 품목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목을 찍어 주신 다음에 행만 고정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행에 들어가 있는 목록만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갈로 닫고요. 그리고 곱하기 갈로 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판매량 전체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 합계도 이건 찍어주시고 콜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끝나는 구간을 3000으로 똑같이 맞춰 놓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이 구간을 드래그해서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판매량 합계이기 때문에 전체 값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출력하고 싶은 값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절대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러 표시를 각각 넣어줘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um product 함수 전체 갈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되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값과 동일하게 넣으면 결과값이 잘 출력이 된 게 맞겠죠. 아래로 한번 당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값과 한번 비교를 하고요. 오른쪽으로도 한번 당겨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sum product 함수는 여기서 지금 행이 170여 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지 않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sum product 함수를 활용하게 되시면 월 정보, 즉 지열에 있는 이 월 정보를 한늘 추가할 필요가 없게 되십니다.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영업한 일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1월에 사과가 판매된 영업일수, 1월에 판매된 블루베리의 영업일수, 이런 식으로 count if s 함수를 활용을 해서 영업일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구간을 이렇게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 놓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월별, 품목별, 영업일수
영업일수 합계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지금 메인이 될 함수는 count if s 함수입니다. 자,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V 범위 선택 지워주시고 목록 구간만 범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목록 색깔을 조금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 셀 포인터 찍어 주시고 는 정렬을 좀 바꿔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는 count if s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sumif s 함수 같은 경우는 더할 범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범위와 기준값을 만족하는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개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크리테리아 레인지로 인수가 출발을 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왼쪽 월을 만족하는 이 G열을 전체 범위 선택해서 첫 번째 레인지 구간으로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왼쪽에 있는 월 정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준값 첫 번째가 되겠죠. 여기서는 혼합 참조를 열만 고정해서 행으로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른쪽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열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혼합 참조를 이렇게 걸어 놓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요. 두 번째 범위는 사과가 들어있는 품목 목록 값이 되겠죠. 그래서 C열 범위 전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여기에서 매칭이 되는 기준값은 품목 있는 사과 이 부분을 찍어 주시고요. 혼합 참조 행만 고정해 놓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열 번호는 움직이면서 기준값이 바뀌어져 나가야 될 거고요. 행 번호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 참조를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3일 영업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사과 하나, 둘, 셋. 지금 3일 사과가 1월 달에는 영업을 했습니다. 이 구간을 오른쪽으로 한번 당기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도 한번 당겨서 값을 이렇게 출력 받아 보도록 할게요. 각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월별 영업일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verage if s 함수를 통해서 월별 판매됐던 매출액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목록 구간을 전체 이렇게 표 구간까지 범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지워주고요. 월별 품목별 매출액 평균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한 함수는 average if s 함수가 될 겁니다. 발로 닫고 엔터. 그리고 이 숫자 값은 다 지워 놓도록 할게요. 이번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V16번 셀이 되겠네요. 정렬을 왼쪽으로 일단 맞춰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average if s 함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셀의 평균을 구한다. 산술 평균을 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인수는 average할 range 구간 sumif s 함수와 동작 논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내가 평균을 내고 싶은 범위 구간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매출액 이 부분을 전체 열 범위 선택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출력하고 싶은 매출액 평균을 첫 번째 인수로 찍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첫 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는 왼쪽에 있는 월을 만족해야 되는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G열을 범위 선택해서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요. G열이 의미가 있는 범위가 되기 위해서는 매칭이 되는 기준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월 정보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혼합 참조를 열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두 번째 기준값에 대한 범위 품목이 들어가 있는 C열을 전체 범위 선택하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지금 지정한 범위와 매칭이 되는 기준값 사과를 이렇게 찍어 주시고 행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평균값이 출력이 되었죠. 지금은 소수점 자리로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구간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콤마를 바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평균값이 맞는지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들어가 있는 매출액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사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1월 29일 여기도 사과가 들어가 있죠. 색깔을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다중 선택을 이렇게 컨트롤 버튼 누른 채 해볼 거고요. 오른쪽 아래를 보면 평균 여기 나와 있죠. 3101667 3101667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해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if s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월과 목록이 마주치는 구간의 매출액 평균을 이렇게 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록도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규와 1탄 S 시리즈 함수를 이용한 피벗 테이블 논리처럼 값을 한번 가공을 해 봤습니다. 피벗 테이블처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도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판매일부터 매출액 그리고 월 정보까지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나서 Alt N V 눌러서 단축키 활용해서 피벗 테이블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고는 삽입 탭 클릭해 주시면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 리본 메뉴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범위가 잘 지정이 되었고 출력하고 싶은 곳은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요. 위치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 I24번 셀을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판매일을 행으로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출력을 했던 목록 값이 있죠. 품목을 열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감자, 고구마, 딸기 지금 순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맞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목록 순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 오셔서 디자인 오신 다음에 총 합계를 해제를 좀 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그리고 목록이 마주치는 이 구간에 정보 값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단추도 좀 빼고요. 필드 목록도 머리글도 좀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정보와 비슷하게 이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하나만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천히 구분기호도 좀 찍어 놓도록 할 거고요. 사과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과값 여기 들어와 있죠. 16186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637, 1356, 3365, 1945, 1945, 2280, 2280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